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오늘은 비열과 열팽창 단원, 중단원 점검하면서 끝내보도록 하죠. 네, 중요 개념 정리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열량입니다. 네, 이것은 물체에 열을 가할 때 물체로 이동한 열의 양을 뜻한데요. 네,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열량이 들어가줘야겠죠. 열량의 단위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킬로칼로리와 칼로리였죠. 1kcal는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여러분들 과자 같은 거 있죠. 과자의 칼로리가 예를 들어서 50kcal다. 그러면 이 과자를 밀폐 용기에 넣고 태워가지고 열을 발생시킬 때 그때 발생한 열을 가지고 물 1kg을 50도씨나 온도를 높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그런 과자나 음식물에 들어있는 에너지의 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비열입니다. 어떤 물질의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래요. 네, 비열이라는 말이 들어가줘야겠죠. 어떤 물질? 1kg이라는 기준이 꼭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1도씨라는 기준이 같이 들어가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쓰실 때 kcal per kg 도씨 또는 칼로리 per gram 도씨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온도가 천천히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비열이 큰 물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콩기름과 물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더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콩기름이죠. 그렇죠? 온도 변화가 크다는 소리는 비열이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그렇지, 비열이 작다는 뜻이죠. 반대로 물의 경우에는 온도 변화가 적었습니다. 온도 변화가 적다는 말은 비열이 어떻단 소리야? 비열이 높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도 변화 그래프나 표를 보시고 온도 변화가 많은지 적은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보시고 비열이 높은지 낮은지도 같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콩기름의 비열이 물의 비열보다 어떻다? 작다. 네, 따라서 같은 질량의 콩기름과 물에 같은 열량을 가하면 콩기름이 물보다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간다. 비열이 큰 물질을 활용한 예로는 뚝배기 같은 게 있었어요. 뚝배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동안 계속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는데 그 이유가 비열이 높아서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냉각수, 보일러, 배관, 찜질팩 다 온도를 유지할 때 필요한 물건들이죠. 그래서 온도를 유지할 때 비열이 높은 물질을 사용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쉽게 변화시켜야 되는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 주전자의 경우에는 가열을 했을 때 온도가 쉽게 변하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열팽창입니다. 온도가 높아질 때 물체의 길이나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한다? 열팽창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열팽창은 왜 일어날까요? 온도가 높아지면 이것이 활발해집니다. 바로 입자 운동이죠.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그걸 구성하고 있는 물체 자체의 길이나 부피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열팽창을 활용하는 사례로는 다리 이음매, 선로의 틈, 뭐 그 이외에도 지하 충전재 아니면은 바이메탈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문제로 확인하게 한번 풀어보죠. 비열과 열팽창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에는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을 가했을 때 비열이 작을수록 물체의 온도는 천천히 올라간다.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적대요.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네. 비열이라고 하는 거 다시 찾아봅시다. 비열,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이에요. 만약에 비열이 작다. 그러면은 온도를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이 작다는 거야? 크다는 거야? 열량도 적다는 거야. 열을 조금만 가해줘도 1도씨, 2도씨, 3도씨 이렇게 온도가 쭉쭉쭉쭉 쉽게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온도 변화가 쉽다.
근데 여기는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난다고 얘기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다음, 비열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게 맞죠.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물체가 열팽창하는 까닭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맞는 말인가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예,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입자들 사이에 뭐가 멀어져요? 입자 간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예, 거리가 증가함으로써 부피가 상승하게 되죠. 됐죠? 자,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짐으로써 입자들 사이에 충돌이 많아지게 되고요. 네. 입자들 사이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물체의 부피가 커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림은 어떤 액체에 열을 가했을 때 액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가열 전과 가열 후에 입자 분포와 운동 상태를 그려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입자 분포를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자, 가열 전부터 봅시다. 가열 전, 가열 후. 자, 가열 전의 입자들의 경우에는 거리가 가열 후보다 가까울까요? 멀까요?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편이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가열 후에는요? 예, 가열 후에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 입자들의 운동 상태는 어떨까요? 자, 빠른지 느린지로 표현을 해봅시다. 가열 전에는 입자 운동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예, 입자 운동이 느린 편이겠죠. 그래서 화살표를 표시하면 이렇게 작은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열 후에는요, 상대적으로 속도가 빨라지겠죠. 예,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커다란 화살표를 이용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있었던 입자들이 서로 거리가 멀어지고 운동도 훨씬 더 활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별표 하나 칩시다. 그림과 같이 흙으로 만든 뚝배기와 스테인리스로 만든 냄비에 찌개를 끓였을 때 스테인리스 냄비보다 뚝배기에 담긴 찌개가 오랫동안 따뜻한 상태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 단원이 비열과 관련된 내용이었었죠. 예, 그러니까 비열과 관련된 방법으로 서술을 해줘야겠죠. 직접 써보셨으리라 믿고 쌤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뚝배기의 경우에는 온도 변화가 큰가요, 작은가요? 예, 온도 변화가 작은 편이죠. 스테인리스의 경우에는요, 온도 변화가 큰 편이라고 서술되어 있어요. 자, 어떤 경우에 온도 변화가 작을까요? 비열이 큰 경우에 온도 변화가 작은 편이고요. 어떤 경우에 온도 변화가 크죠? 비열이 작은 편인 경우에 이렇게 온도 변화가 큰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뚝배기와 스테인리스 냄비의 큰 차이는 뭐다? 얘네들의 비열 차이다. 상대적으로 뚝배기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어서 오랫동안 따뜻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 100점짜리 답안이 되겠죠. 다시 정리합니다. 스테인리스 냄비에 비해서 뚝배기는 비열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어서 오랫동안 따뜻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강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숙제 제출 잘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구글 클래스룸이나 유튜브 댓글 아니면은 카카오톡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줘서 고맙습니다. 안녕.